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 한 번의 90도 인사로 한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충격적인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가난해서 도시락도 제대로 싸올 수 없어 매일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매일같이 조롱하고 무시했던 여왕 같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후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벌어진 일은 과연 누가 진짜 승자였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14층 차이현 재판관이 앉아있는 집무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간 중 하나였습니다. 47살의 그녀는 두꺼운 헌법 조문을 읽어내려가며 오늘도 국가의 근본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재판관님,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공문서들 사이에 섞여 있던 하나의 봉투. 그것은 다른 것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금박 장식과 함께 고등학교 30주년 동창회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현은 봉투를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훑어보던 그녀의 시선이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윤가영. 그 이름을 본 순간 이현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지방 소도시의 한 고등학교. 그곳에서 이현은 가난한 집안의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고 도시락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던 소녀였죠. 반면 윤가영은 그 학교의 여왕이었습니다. 예쁘고 부유하고 모든 아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인기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기는 때로 잔인했습니다. 야, 차이현. 너 오늘도 도시락 없니? 우리가 좀 나눠줄까? 겉으로는 친절한 말이었지만 그 뒤에 숨어있던 조롱의 웃음소리를 이현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얘는 맨날 혼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친구도 없나 봐. 그런 말들이 교실 전체로 퍼져나갈 때마다 이현은 더 작아져만 갔습니다. 특히 졸업식 날이 가장 아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때 이현은 혼자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 때문에 오실 수 없다고 하셨고 윤가영과 그 무리들은 그런 이현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아? 그 상처는 이현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학에 장학금으로 진학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판사가 되고 마침내 헌법재판관까지 오른 것도 모두 그때의 아픔이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현은 초대장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초대장 한 장이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 홍대 근처의 아늑한 브런치 카페. 이현은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단 하나의 친구 백소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지만 당시에도 지금도 이현의 유일한 이해자였습니다. 그래서 갈 거야? 소연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이현은 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단호함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이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현아, 너 아직도 그때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소연의 말에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아직 그때 일이 마음에 걸려. 이상한 게 아니야.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 소연은 이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 진짜로 화가 나는 건 누구한테야? 윤가영한테? 아니면 그때 아무 말도 못했던 너 자신한테? 그 질문에 이현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현이 용서하지 못한 것은 윤가영이 아니라 그때 당당하게 맞서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맞아. 내가 화가 나는 건 나한테야. 왜 그때 한마디도 못했을까? 왜 그렇게 작아져 있었을까? 카페를 나온 후 이현은 혼자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직책에 걸맞은 품격과 위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움츠러든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강해진 걸까? 이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당당하게 판결을 내리는데 왜 그 애들 앞에만 서면 아직도 무서워질까? 소연의 말이 계속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이현아,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내 자신을 위한 시험이야. 너는 증명하려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윤가영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못했던 자신, 혼자 구석에서 울었던 자신, 도시락이 없어서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으로 숨어 들어갔던 자신을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이현은 결심했습니다. 가보자. 하지만 싸우러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나로서 서 있어 보자. 그녀는 클로젯을 열고 옷을 골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 있는 옷, 비싸지 않지만 단정한 옷. 그게 바로 지금의 차이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이현은 휴대폰을 들고 동창회 간사에게 참석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동창회 참석 의사를 밝힌 지 이틀 후 이현은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마음속으로 자문자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굳이 가야 하지? 나는 이미 이겼는데.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현은 이미 승리자였습니다. 가난한 시골 소녀에서 대한민국 최고 법조인이 된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공이었습니다. 반면 윤가영은 고작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정도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로만 보면 비교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법복을 입고 있잖아. 이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헌법재판관이야. 왜 내가 거기 가서 과거를 들춰내야 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수록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강해진 게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현은 집을 나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볼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그녀는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때의 상처가 치유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단체 회식 자리에서는 말수가 적어졌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긴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당당하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아직도 그때 그 소녀구나. 이현은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복을 입었다고 해서 내면까지 바뀐 건 아니었구나. 그때 소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너를 짓밟은 사람보다 그걸 아무 말도 못하고 삼킨 너를 안아줘. 그게 진짜 승리야. 맞습니다. 진짜 승리는 윤가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휴대폰을 꺼내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나 아직도 무서워. 뭐가? 그 애들을 다시 만나는 게. 혹시 또 그때처럼 작아질까봐. 소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현아,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그 무서움을 이겨내는 게 진짜 용기야. 너는 이미 충분히 강해졌어. 이제는 그 강함을 너 자신에게 보여줄 때야. 그래도 혹시도 뭣도 없어.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차이현이야. 헌법재판관 차이현이 아니라 그냥 차이현으로서도 충분히 당당한 사람이야. 그걸 내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이현은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직책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아. 가자. 이현은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용하게 품위 있게. 동창회를 이틀 앞둔 금요일 저녁 소연의 집 앞 작은 마당. 두 친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이현아, 나는 내가 이번에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 소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속해줘. 거기서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마. 그냥 너로서 서 있어. 이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그때의 나를 용서하는 거야. 왜 맞서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숨어 있었는지에 대한 화를 풀어주는 거지. 맞아. 그리고 기억해. 진짜 품격은 상대방을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소연은 이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이미 그 품격을 가지고 있어. 법정에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고 약자의 편에 서서 법을 해석하는 내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이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그 상처를 끌고 살았을 거야. 아니야. 내가 스스로 치유한 거야. 나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지.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현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해줄게. 너를 짓밟은 사람보다 그걸 아무 말도 못하고 삼킨 너를 안아줘. 그게 진짜 승리야. 그 말은 이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렸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현이 화해해야 할 사람은 윤가영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현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도시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이현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남들보다 몇 배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는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 자산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싸우러 가는 게 아니야. 이현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로서 서 있을 거야. 헌법재판관 차이현이 아니라 그냥 차이현으로. 이현은 옷장을 열고 내일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명품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단정하고 품격 있는 옷,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성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긴장은 되지만 그 긴장조차 성장의 일부였습니다. 좋아. 내일은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날이야. 이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다짐하는 미소가 아니라 자신과 화해하겠다는 평화로운 다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7시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고등학교 30주년 동창회라는 현수막이 화려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동창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성들, 비싼 정장을 입은 남성들, 그들의 대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성공했구나. 어머, 그 차 새로 산 거야? 얼마 했어? 우리 아이 이번에 외국 유학 보내는데. 자랑과 과시의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 사이로 이현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이현은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하나만 걸치고 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만의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몇몇 동창생들이 이현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이현이 맞지? 오랜만이야. 정말 많이 변했네. 예뻐졌어. 하지만 이현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다들 무엇을 하며 사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기 바빴지만 이현은 자신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만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윤가영이 등장한 것입니다. 윤가영은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최신 시즌 명품 드레스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까지. 그녀의 등장과 함께 연회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어머, 가영이다. 정말 여전하네. 저 드레스 이번 시즌 신상이지? 윤가영은 마치 런웨이를 걷는 모델처럼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언니, 뷰티 사업 정말 잘 되고 있다면서?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0만이 넘는다고? 부럽다 정말. 윤가영은 그 찬사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곧 100만 팔로워 돌파할 예정이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때 윤가영의 시선이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이현과 마주쳤습니다.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차이현? 정말 오랜만이네. 이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 가영아. 그 짧은 인사에도 윤가영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이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현이는 지금 뭐해? 아직 결혼 안 했지? 윤가영의 질문에 주변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무원 일을 하고 있어. 이현의 답은 여전히 간단했습니다. 아, 공무원? 어떤 부서야? 윤가영이 더 캐묻자 이현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법원 쪽 일이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윤가영은 그 답에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좋겠다. 나는 사업하느라 정말 바빠 죽겠어. 요즘 매출이 월 10억을 넘어서서 말이야. 자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 곧 올 거야. 검사거든. 이번에 총장 후보에도 올랐다고 하더라. 윤가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힘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진짜 든든해.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현은 말없이 샴페인 잔을 입에 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움츠러들었을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 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과열되어 갔습니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누가 더 비싼 옷을 입었는지에 대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윤가영이 있었습니다. 만찬이 시작되고 이현은 테이블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가영과 그 무리들은 테이블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고 여전히 자랑과 과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현아, 너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정다솜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현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결혼해야 완성되는 거 아니야? 혼자 사는 게 뭐가 좋다고. 요즘 시대가 언제인데 그런 말을 해. 백소연과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한 동창생이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윤가영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야,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좋은 남편 만나서 서로 도움이 되는 게 최고지. 그때부터 은근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현이는 브랜드 옷은 안 입어? 요즘 저런 스타일이 유행이야? 공무원은 월급이 얼마나 돼? 내가 한 달에 쓰는 미용비보다 적을 것 같은데? 이현은 그 모든 말들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문이 막혔을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변한 게 없구나. 이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일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윤가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무 뜻 없어. 그냥 학창 시절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강력했습니다. 윤가영은 뭔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전의 이현이라면 이미 주눅 들어서 구석으로 숨어버렸을 텐데 지금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야, 차이현. 너 혹시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 불만? 왜 불만이 있겠어? 이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윤가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여유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영아, 너는 행복해? 이현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윤가영은 당황했습니다. 뭐, 당연히 행복하지. 사업도 잘 되고 남편도 출세했고. 그래, 다행이네. 이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화에서 무언가 역전된 분위기를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테이블의 다른 동창생들도 조금씩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조용하고 소극적이던 이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 있었습니다. 이현이 정말 많이 변했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엔 말도 별로 안 했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더 당당해진 느낌? 윤가영은 그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왠지 이현 때문에 기세가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현아, 너 요즘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어? 갑자기 달라진 것 같은데? 특별한 일이라. 이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그냥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많아진 것 같아.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었다고 할까. 그 순간 연 회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연 회장 입구가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남성 한 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그의 등장과 함께 연회장의 분위기가 또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검사님이 오셨네. 누군가 외쳤습니다. 윤가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여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맞으러 갔습니다. 도서구 검사의 등장은 정말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았고 곳곳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검사다워 보인다.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네. 총장 후보라더니 정말 포스가 다르네. 윤가영은 남편을 자랑스럽게 동창생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남편이에요. 특수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도서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서구입니다. 아내가 늘 동창들 이야기를 많이 해서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의 시선이 테이블을 훑어보다가 한 사람에게서 멈췄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이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혹시 도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이현, 재판관님이십니까? 그 순간 연 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현에게 집중되었고 윤가영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남편과 이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자 도서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이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90도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차이현 재판관님, 뵙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이런 자리에 계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서구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존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연 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공무원이라고만 소개했던 이현이 헌법재판관이라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윤가영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재판관님이시라니. 도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관님의 판결문들을 항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인권 관련 판결은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법조계의 롤모델이십니다. 이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동창생 차이현입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지 마세요. 하지만 도서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관님께는 마땅히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윤가영에게 쏠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현을 공무원이라며 은근히 무시했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가영아. 도서구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당신이 늘 이야기하던 친구가 바로 차이현 재판관님이었구나. 왜 말하지 않았어? 윤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도서구의 인사가 끝난 후 연 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동창생들이 모두 그녀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현아, 왜 말을 안 했니? 헌법재판관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우리 중에 제일 성공한 거 아니야? 손바닥 뒤집듯 달라진 태도에 이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판관이라서 대하는 태도를 바꾸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직책이 뭐든 똑같은 차이현이에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직책을 알기 전과 후의 태도가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이현아, 정말 미안해. 정다솜이 먼저 사과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례했어.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이현의 너그러운 반응에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 윤가영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남편이 이현에게 보인 깊은 존경의 모습을 보고 나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여보, 나는 몰랐어. 윤가영이 남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이현이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줄 몰랐다고. 도서구는 아내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가영아, 직책이 모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특히 차이현 재판관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시라고. 그때 이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보려고 해요. 벌써? 좀 더 있다 가지 그래? 사람들이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현은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이현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재판관이 아니었어도 저였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가치는 직책이나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현의 시선이 윤가영에게 잠시 머물렀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게 사람의 품격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현은 자리를 정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연 회장을 나섰습니다. 윤가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얼마나 천박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동창생들도 이제는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윤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현은 이미 문을 나섰고 그녀의 조용한 걸음소리만이 진정한 승자의 소리로 연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 회장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큰 소리를 내거나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차이현의 복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복수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조용하고 품격 있게. 하지만 그 어떤 복수보다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복수였습니다. 에필로그. 일주일 후 이현은 소연과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기분이야? 소연이 물었습니다. 후련해. 이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자유로워진 느낌이야. 이제야 그때의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게 진짜 승리야. 소연도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차이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복수가 아닌 화해로, 분노가 아닌 품격으로 마무리된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